자, 오늘은 오행의 기본 원리, 기본 작용, 이런 어떤 그 상호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행이라는 것은 지구를 둘러싼 행성을 5개 행성을 얘기합니다. 행성을. 그리고 음양이라는 것은 해와 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오행, 그 음양에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쏘는 겁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인비저블 에너지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운이 없다, 뭐 기운이 있다 할 때 우리가 뭐 기체조, 기훈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라는 게 기운이 있다 없다라는 게 기운이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첫 자가 호흡을 할 때 이 오행과 음양에서 에너지를 쏘는 겁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를 쏘는 그 순간 그 8글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 8글자가 이제 음양 오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행. 이 오행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벽제 화장터로 가게 되죠. 벽제 화장터로 가게 되는데, 화장터로 갈 때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주팔자는. 대운, 10년 대운과 세운은 매년 또는 10년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 사주팔자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행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이자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행은 서로 상생을 하고 상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극재화라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서로 상극하고 또 제재하고 억제하고 또 어떻게 변화돼서 또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오행의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러면은 이 상생과 상극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부터. 목이 사계절을 치면 봄이 됩니다. 봄.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목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은 화를 생하게 됩니다. 목생화입니다. 목생화. 근데 이 목생화를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 연상기법을 이용합니다. 연상기법. 천장을 보면서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연상기법. 고향 생각하지 마시고 연상기법으로 쓰는 겁니다. 연상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이 모닥불이 될 수도 있고, 아궁이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불이 이제 언젠가 이제 꺼질 거 아니에요. 그 꺼질 때 불을 살리려면 나무를 넣으면 됩니다. 나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나무를 집어넣으면 불이 살겠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연상기법으로. 이것이 목생화입니다. 목생화. 다음에 이제 화가 또 생하는 것은 토가 되죠. 화생토가 됩니다. 왜 화생토가 되냐? 이 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기질이 있어야지 힘이 있습니다. 토라는 게 물러 터진다. 예를 들어 진흙탕이다, 진흙이다, 찰흙이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찰흙이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자기를 굽는단 말이에요. 도자기를 빚잖아요. 그 도자기를 찰흙이로 됐든 하여튼 빚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그거는 도자기가 이제 주저앉는 겁니다. 주저앉죠. 이 도자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구워야죠. 도자기를 굽는 겁니다. 도자기를. 불에다 굽는 겁니다. 그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아파트 다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그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야지 구조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콘크리트를 양생을 할 때 화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기가. 그래서 이제 화생토가 된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토가 생하는 것이 금이 되는 겁니다. 왜 토가 금을 생하냐? 금이라는 것은
뭐 쇠도 되고 뭐 암석 덩어리도 되고 또 뭐 철광석이 되고 뭐 금은 뭐 보석 뭐 다 되는 겁니다. 쇠 덩어리도 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흙 속에 땅 속에 있을 때 이 보존이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광물을 철광석이 됐건 뭐가 됐건 이 광물을 인간이 땅 속에서 캐낸다. 캐내는 순간 이 금은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흙에 의해서. 흙 속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는데 흙 속에 빠지면은 흙 속에서 캐내는 순간 예를 들면 인간들에 의해서 이 쇠라는 것은 달궈져서 여러 가지 금은 뭐 보석이 될 수 있고 이 쇠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가 있게끔 가공이 되는 겁니다. 가공이 되는데 이 쇠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공격을. 따라서 이 금이라는 것은 토 안에 있을 때 보존이 되기 때문에 토는 금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이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금생수입니다. 금생수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가정에서 수도꼭지에 수도 파이프관이 있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이. 그러니까 수도꼭지처럼 물이 나오잖아요. 금생수가 되는 겁니다. 금생수. 아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생목은 더 간단하죠. 목은 나무고 수는 물이잖아요. 그 나무가 성장이 되려면 반드시 햇볕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줘야지 나무가 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생목이 되는 겁니다. 수생목. 다음은 이제 상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극. 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부터. 목은 목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목국토. 목이 토를 극하는 거예요. 극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공격한다고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목이 왜 토를 극하냐. 이것도 이제 천장을 보는 거예요. 천장을 딱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보면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나무를 땅에 심잖아요? 나무를 땅에 심단 말이에요. 토에다 심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 입장에서는 나무가 뿌리가 박히면서 찍히는 현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것이. 목이 나무를 찍어서 뿌리를 박혀서 땅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토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국수를 보겠습니다. 토국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양동이에 물을 뭐 한 반이고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고요. 거기에다 흙을 한 5톤을 때려 박았습니다. 5톤을 때려 박았어요. 양동이에 5톤을 때려 박았어요.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5톤 흙에 그냥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뚝방을 생각할 수 있죠. 뚝방. 이 물이라는 것은 뚝방 제 방에서 이렇게 가둬 놓는 겁니다. 물을 그 흙이 뚝방이 되고 제 방이 돼서 가둬 놓는 겁니다. 그 수를 꼼짝 못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극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 입장에서는 토국수가 되는 겁니다. 토가 수를 극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수국화입니다. 수국화는 간단하죠? 불이 있는데 물을 끼얹으면 화 입장에서는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국화가 되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화 입장에서는 수화에 의해서. 다음 화극금입니다. 화극금도 간단합니다. 쇠에다가 화를 가하면은 쇠는 녹잖아요. 쇠가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 입장에서는 이 화가 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극금이 되는 겁니다. 화극금. 다음에 이제 금극목입니다. 금극목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닛본도가 있다고 치자고요. 닛본도. 예? 닛본도가 있고 일본
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나무떼기, 강목이 하나 있어요. 둘이 이제 칼싸움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무가 잘리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금극목이 되는 겁니다. 목 입장에서는 금이 공격을 하면은 목은 이제 잘리는 거예요. 예, 잘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이 다 됐는데, 이 오행은 서로 상생을 하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상생을 하고, 또 서로 극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주 명리학의 기본 원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자, 오늘은 오행의 생극제와 상생과 상극, 기본 원리, 이자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